네, 이어서 이제 12번부터 14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 영상 자체가 이제 퀄리티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한 3일 정도만 올리고 난 다음에, 조회수와 상관없이 이제 좀 지우거나 비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번, 14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원래 제가 하던 대로 번호를 먼저 붙여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원래 하는 방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푸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거의 어, 근 10년간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봐서 저는 이게 좀 더 편한데, 뭐 이 방법이 안 맞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푸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썼었고, 실제로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전문 과목을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익숙한 것을 하는 게 맞지, 굳이 익숙하지 않는데 계속 이런 방법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소개를. 일단 질문을 먼저 보면 상위선이란 게 있고, 무슨 과제를 수행하네요. 예, 도덕 철학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리고 잠시만, 예, 비판하는 게 있네요. 사실 14번 같은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좋겠죠. 사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볼 때도 위 글 쓰니까 제시하는 13번, 14번은 묶어서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전체를 다 봐야만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물음표가 있죠. 항상 이런 이제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 뒤에 이제 그런 답이 있는데, 그 답 위주로 해서 그 답 자체가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답의 해답을 이제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비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장에 근거를, 예, 있으면 근거를 깨면 되거든요. 근거를 깨자.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빨리 풀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에 배경 지식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차으로 이제 12번부터 먼저 풀어야겠다. 왜냐면 상위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상위선이 대해서 어떻게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마다 다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윤리학과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 풀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단 상위선에 대한 걸 먼저 체크를 하고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2번 문제를 풀게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참된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참된 것 자체가 이제 힌트가 돼서 지문을 이해하기도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12번 상위선이 이제 있으니까 아마 첫 문단이 있겠죠. 이제 첫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상위선이 있네요. 바로 한자로 돼 있잖아요. 상위선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물음표 뒤에 그 이제 문제를 보시면 좋은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좋은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게 강한 가치 평가구나. 그래서 그런 강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상위선이다. 상위선은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으로 우리들 일상적인 목적이나 욕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니며 여러 도덕적 가치 평가들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네요. 일단은 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일단은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줄을 꺼야 되냐 안 꺼야 되냐 이 말들이 많으신데, 저는 사실 시험을 칠 때 노란색 이 형광펜 같은 경우를 한 번씩 들고 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전 체크를 합니다. 예, 이런 지문들 체크를 하고. 왜냐면 이런 그때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을 쓰신 분과 이 문제를 쓰신 분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하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쓰신 분들은 이런 상위선에 대해서 뭔가를 쓸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를 할 것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위선이 주제가 되겠구나라고 느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상위선이라는 게 우리 자신의 욕구나 성향,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욕구나 성향,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보고 상위선은 도덕적 판단들이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천인 것이다라고 하고 한번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보면 참된 자아 실현의 문제는 보편 가치 상위성과 독립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기호 논리학을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모가 되는 겁니다. 기호 논리학으로 봤을 때. 근데 세모라는 것 자체는 이게 봤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조건으로 봤을 때 독립적이라는 게 Q라고 쳤을 때 PQ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P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참된 자아 실현의 문제가 보편 가치 상위성과 독립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세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문단어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2번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상위선은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2번은 맞다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2번이 아닌 것이고 절차주의적 이것도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세모가 났을 때 이 참된 자아 실현이라는 게 어디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거든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참된 자아 실현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문장을 보시면 강한 가치평가 기준 상위선은 여긴 자아 실현이 없죠. 이 도덕 절차주 자아 실현이 없네요. 자아 실현이 아마 이제 첫 문단만 딱 보시면 대부분 나올 겁니다. 어떤 삶이 좋은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아 실현이 없죠. 근데 이제 마지막을 보면 자아 실현이 있네요. 그럼 자아 실현이 있으면 상위선을 고려하여 다뤄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은 이제 1번이구나.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원래는 사실 1번 1항이 이제 1문단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건데 이렇게 이제 고쳐쓰기, 바꿔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딱 체크를 해 주시고 이제는 이제 나머지 이제 2, 3, 4, 5번이 이제 힌트가 되는 겁니다. 힌트가 2, 3, 4, 5번이 아시겠죠? 일단 왜냐면 참된 여기서 자아 실현이라는 게 찾았는데 고려하여 다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2, 3, 4, 5번 자체가 힌트가 돼서 이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제 글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 철학의 과제를 수행하는 건데 도덕 철학 과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보니까 여기 있죠. 왜냐하면 1번은 없었고 1, 2번, 6번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이미 문제가 나왔잖아요. 1번이랑 6번이 먼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1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2, 3, 4, 5 중에서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덕 철학의 과제를 수행하는 건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번 보고 이제 읽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글쓴이가 이제 제시하는 도덕 철학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글쓴이가 제시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2, 3, 4, 5 중에 있는데 이게 좀 후터 읽기를 좀 본다면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죠. 과제란 말이 없고 이제 아니면 3번, 4번을 보시면 3번, 4번을 이렇게 보시면 3번에서도 이제 과제라는 말이 없죠. 3번에서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넓은 시각에서는 조금 내릴까요? 예. 저는 보편적인 특수한 것이고 도덕 철학이 용어되시게 되면 어렵지 않다. 그럼 이제 뭐 5번이 있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5번을 보시면 도덕 철학의 또 다른 과제 있네요. 바로 앞에 있죠. 그때도 말씀드릴 때 첫 문단을 보시면 좋은데 일단 그 첫 문단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3번, 4번을 보면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봤습니다. 이게 상위선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봤는데 사실 이제 도덕 철학의 또 다른 과제였기 때문에 4번, 5번 위주로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먼저 폴리스에서 뭔가를 이제 계속 뭔가 다루는 게 있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질적인 걸 좀 찾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고 보편 타당한 게 있고 약간 이런 거 체크할 거야. 판단 근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게 된다면 4번, 5번만 볼게요. 자, 봅시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도덕 철학이 추구하거나 전제 삼고 있는 권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해드릴게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보편 것이 아니라 그걸 특수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근대의 도덕 철학이 추구하거나 전제로 삼고 있는 가치나 권리는 보편적인 것이 일단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특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특수한 것이구나. 그래서 특정한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고, 특정한 상위선이구나.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시면 도덕 철학의 또 다른 과제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 답하는 것인데, 도덕 철학은 그런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 되는 상위선에 근거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써져 있죠. 근데 비판을 하고 있네요. 절차주의 도덕 이론은 이렇기 때문에 배제한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고 후퇴한 것이다라고 했죠. 나쁜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방향이 좋다는 뜻이죠.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노란색 한번 체크를 해드린다면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 되는 상위선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 방안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즉 이제 그냥 요거는 이제 초록색 한번 해볼게요.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며 개인들 스스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부담을 갖게 된다. 즉 절차주의적 도덕 이론이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 형식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질에 주목하지 않고 형식에만 얽매인다. 즉 이제 그런 이제 계속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근대의 도덕 철학이 추구하거나 전제를 삼고 있는 가치나 권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면서 근대라는 특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특수한 것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특정한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절차주의적 도덕 이론도 이성적 주체의 자율성 같은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 규칙이 보편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여기서는 계속 보편성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보편성을 자꾸 이제 부정을 하고 있네. 보편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좀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걸 계속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편성이 들어간다는 거는 틀리게 되는 거겠네요. 일단은 문제로 봤을 때는 그럼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니은이 이제 틀렸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의 뭔가의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해결 방안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즉 이제 이론에만 집중하지 말고 뭔가의 방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탕으로 계속 이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뭔가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다룬다. 기획은 맞게 되겠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도 담론이란 걸 사실 저는 이제 체크를 안 해봤긴 했는데 어떤 도덕적 판단 그거 바탕으로 이제 다룬다. 예, 어떤 도덕적 판단 근거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계속 다루는 거 있죠.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방법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가치 판단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즉 이제 계속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 해결 방향이라든지 이게 기획이 되겠고 이게 뭐 디귿이 되겠네요. 나아갈 방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아마 그래서 이 부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편 타당한 게 아니란 걸 보면 되기 때문에 니은이 있는 걸 일단 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획을 맞기 때문에 디귿도 지우게 되고 기획 아니면 디귿이 되는데 그런 담론 윤리학적 가치 판단이 그런 판단 자체가 어떤 도덕적 판단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다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글쓰기가 주장하는 그런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는 걸 제시해야 된다는 게 한 목적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기획 디귿이 되겠네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14번을 보게 된다면 비판이죠, 비판. 이 근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봤던 문제가 이제 4번, 5번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상위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선에 대해서만 좀 근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에 대한 주장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뭐였는지 잘 보면 됩니다. 일단은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도덕적 문제 일단 여기서는 잘 모르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도덕적 문제 협소하게 규정했다라는 말은 사실 없었죠. 이건 사실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예 아닌 것 같은 거 지우는 겁니다. 이건 봅시다. 이제 도덕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이제 13번 문제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좋음보다 옳음을 우선시함으로써 이런 말도 없었고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는데 일단 사회마다 좋은 삶의 모습이 다르면 도덕적 판단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도덕 자체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가치평가 기준을 근거로 도덕적 판단을 함으로써 상충하는 가치관이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럼 일단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상위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말했을 때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이기 때문에 욕구나 성향,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주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도덕적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도덕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일단 이 부분만 사회마다 좋은 삶의 모습이 다르면 도덕적 판단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이거는 잠시만 화자의 주장이네요. 예, 읽어보시면 맞죠? 그럼 답은 이제 5번이 남기 때문에 5번을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5번을 보면 왜냐면 4번은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아실 겁니다. 그럼 상위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마다 좋은 삶의 모습이 다르면 도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아니고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1, 2, 3, 4가 완전히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고의 가치평가 기준을 근거로 도덕적 판단함으로써 상충하는 가치관이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공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상위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욕구나 성향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6번을 보시면 그런 자아 실현이 무엇인가는 상위선을 고려하여 다뤄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상위선, 소위 말하는 이게 상위 가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위 가치. 이게 저도 이제 교정학 시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상위 가치 호소라고 있는데 그 상위 가치가 있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공천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위 가치 절대적으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절대선에 대해서 다른 거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거의 20분 가까이 다 되다 보니까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정답 체크만 조금 해볼게요. 예, 정답도 이제 다 맞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제 제 해설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이렇게 좀 처음 보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에 대한 순서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대학교 이상이 그러니까 학사가 있으셔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수능보다는 사실 훨씬 어렵거든요. 이런 지문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너무 혹시 좀 못 풀었다고 이제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정도로만 보시면 이제 실전 풀이는 이 정도입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실전 풀이 문제를 조금 다뤄달라는 분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정확히 또 3일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다시 이제 또 더 새로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